늦은 밤, 아주 희미한 간접등만 켜진 거실로 들어온 현수는 익숙한 듯 전등 하나를 켜고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는다. 그는 어떤 시선의 흔들림도 없이 거실의 커튼을 닫고 소파의 한중간에 자리 잡고 앉은 후 TV 리모컨을 작동해 유튜브를 찾는다. 이내 조용한 집안에 유튜브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다. 안방에서는 아내인 정희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다. 조용한 음악이 잔잔히 퍼지고 있다. 그녀는 조금 전 도어락 풀리는 소리와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전혀 요동 없이 자신의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이것은 결혼 33년 차 은퇴 부부 63세 박현수 씨와 61세 김정희 씨 부부의 실제 하루의 일과 중 한 장면입니다. 결혼 생활이 30년을 넘어서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익숙한 존재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아이들을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는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많은 부부는 점차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감정적으로는 동거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외로움과 무력감이 쌓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관계가 사실상 끝났음을 나타내는 10가지 현실적인 신호들을 이 부부의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 중 다수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고민하거나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보다 편안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편안해질 노후 지혜로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집에 있지만 대화가 없다. 신혼 시절에는 사소한 일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면서 부부가 더 이상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대부분 생활과 관련된 최소한의 대화. 밥 먹었어? 오늘 뭐 해? 정도만 합니다. 깊은 대화를 피하고 감정을 나누려 하면 불편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감정적인 유대감이 거의 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수와 정희는 요즘 거의 대화가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 평생을 함께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집을 사고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은퇴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졌다. 과거에는 직장과 육아로 바빴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낼 줄 알았던 환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막상 눈앞에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다. 양가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라 어쩔 수 없이 나눴던 인사치레도 이젠 안 해도 되고 대화의 주요 매개체였던 자녀들도 모두 출가한 상태라 불편한 관계에서 더 이상 말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서로가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편안한 상태까지 왔다. 평범한 일상 속 대화가 매우 어색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사라졌다. 한때는 서로를 사랑했고 손을 잡고 다니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을 잡기는커녕 서로를 마주보며 눈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스킨십이나 포옹하는 일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스킨십도 어색하고 불편하며 같은 침대에서 자더라도 등을 돌리고 자거나 아예 따로 잡니다. 상대의 몸이 닿는 것도 어색하거나 싫을 정도가 되고 성생활이 거의 없거나 아예 단절되었습니다. 스킨십은 부부 관계에서 감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관심이 사라졌다면 관계가 끝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수는 밖에 나가서도 늘 아내의 손을 깍지 끼고 다닐 정도로 서로 간 스킨십이 자연스러웠다. 젊은 시절에 이들은 은퇴하면 둘이 손잡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자. 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은퇴를 한 요즘의 둘의 모습은 그런 약속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둘은 같이 침대를 쓰지만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잠들고 살짝이라도 상대방이 다가오는 느낌이 있으면 먼저 거리를 두고 이전의 모든 스킨십의 느낌들이 어색하게만 느껴진다. 현실을 자각한 두 부부가 서로 간의 정을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무의미함을 느끼고 더 이상은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내는 중이다. 애정이 남아있다면 작은 스킨십이라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신체적 거리감은 정서적 거리감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 두 부부의 상태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 30년을 함께한 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났다면 배우자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사라집니다. 배우자의 하루 일과에 관심이 없고 배우자가 기분이 좋아 보이든 우울해 보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합니다. 휴일에도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상대방이 외출을 하든 늦게 들어오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일을 하며 교류가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서적 이혼 상태에 가깝습니다. 박현수 씨와 김정희 씨 부부도 서로 같이 있지만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결혼 생활 동안 바쁘게 살았던 두 사람은 은퇴 후 각자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도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들 부부가 각자 따로 노는 모습들입니다. 현수는 하루 종일 TV로 유튜브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는다. 정희는 유튜브로 홈 트레이닝을 하거나 친구들과 통화를 한다.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휴일에도 따로 나가고 함께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다. 현수는 정희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정희는 외출할 때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정희는 집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친구들 만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며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생기를 찾는다. 물론 은퇴 초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회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정서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부부관계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감정을 나누지 않는다. 부부는 기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이야기하며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면 감정을 나누는 일이 사라집니다. 즉, 배우자는 감정을 공유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에게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상대가 기뻐도 슬퍼도 화가 나도 별 감정이 들지 않는다.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부는 서로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5번째, 경제적으로만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다. 30년 이상 결혼한 부부가 사실상 정서적 이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이혼을 고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이나 생활비 문제 때문에 그냥 함께 살거나 배우자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혼자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합니다. 또는 아직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은 경우 아이들에게 부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참고 살아갑니다. 이런 부부는 더 이상 부부로서의 감정적인 유대감이 없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하지 않고 동거를 지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상대방의 행동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배우자의 작은 행동도 신경 쓰이고 때로는 서운하거나 화가 났다면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오거나 어디에서 뭘 하든 관심이 없고 상대방이 말실수를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프거나 힘들어해도 크게 걱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 전 정희는 크게 다투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다.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에 급히 전화를 했다. 그러나 그는 전화도 정희의 급한 메시지에도 전혀 묵묵부답이었다. 부득이하게 정희는 바쁜 육아에 맞벌이까지 하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현수는 딸에게 자신의 카드로 병원비만 결제하게 시키고 아내에 대해 어떤 걱정도 위로도 질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설사 남이었다 해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면 걱정하고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30년을 넘게 부부의 연으로 살아온 현수의 냉정한 무관심 이후 정희도 현수의 건강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게 되고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산다. 차라리 미움은 아직 애정이 남아있다는 것이지만 무관심이야말로 관계의 마지막 단계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의 행동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거의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심각하게 관계의 지속 여부를 고려해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배우자와 함께하는 미래 계획이 없다. 부부가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관계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면 미래 계획에서 상대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여행이나 노후 계획을 세울 때 배우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은퇴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는 배우자가 없는 미래를 상상해도 별로 슬프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미 관계는 정서적으로 끝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함께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행을 가자는 말이 나오면 서로 반응이 없고 배우자의 건강이나 생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 각자가 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배우자는 오히려 친구들보다도 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수와 정희 부부는 은퇴 전 마련한 주말 주택에 자주 오가며 은퇴 후에 둘의 계획을 함께 세웠다.
각자가 가고 싶은 세계의 도시에서 한 달 살기, 제주도 1년 살기, 시골에서 텃밭 일구며 소소한 행복 즐기기, 전국 도보 여행, 자전거로 국토종단 등. 그러나 정희와 현수는 그런 계획 자체가 귀찮아졌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그냥 집에서 쉬자. 라고 말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은퇴 후의 계획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도 있고, 자녀들이 안심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희는 몇 번을 남편에게 제안을 했지만 답은 한결같았다. 결국 정희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를 기대하지 않았다. 정희는 몇 주 후 계획된 오랜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현재 무척 설레고 있다. 그런 정희와 달리 현수는 오늘도 여전히 무표정으로 TV 속 유튜브만 보고 있다. 부부는 원래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배우자가 빠져 있다면 관계가 사실상 끝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현수 씨와 정희 씨의 관계처럼 겉으로는 부부로 함께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부부라면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째, 이혼을 고민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30년 이상 결혼한 부부는 이혼을 생각해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함께한 만큼 이유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오랜 시간 함께한 정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지인들의 원만한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나의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편한 동거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이혼 후 외로움이 두려워 차라리 그냥 참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부 모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고 결국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싸울 기력도 없고 다툼조차 사라졌다. 부부가 싸운다는 것은 적어도 상대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면 다툼조차 없어지고 그저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가 됩니다. 다툼이 없지만 정서적으로도 멀어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굳이 지적하지 않거나 싸우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갈등이 있어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회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말다툼을 자주 했지만 이제는 싸울 기운도 없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감정적으로 완전히 멀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 문제로, 성격 차이로, 시댁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 비교적 잦은 감정적 갈등이 있었던 현수와 정희의 관계도 겉으로는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감정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싸움은 상대에게 기대가 있을 때 생기는 법이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다툼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툼은 때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상대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상태에서 아예 감정 소모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툼조차 사라지고 무관심만 남았다면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9번째, 배우자의 부재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 결정적인 신호는 배우자가 집을 비우거나 멀리 떠나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여행을 가거나 며칠 집을 비워도 신경 쓰이지 않거나 아무리 멀리 오랫동안 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어도
외롭거나 허전한 느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가 없을 때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없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정서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째, 배우자보다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 더 편하다. 부부 관계가 끝나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친구, 자녀, 심지어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친구와 있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겁다거나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보다 자녀나 지인과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한 경우,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따로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부부 관계의 끝을 나타내는 신호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단지 배우자와 같이 있기 싫은 경우라면 단순한 동반자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부부 관계의 지속 여부가 시급히 판가름 나는 결정적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지속된다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 관계에서 보이는 인연의 끝을 나타내는 신호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부부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3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한 부부라면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오랜 습관과 현실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혼이 답은 아닙니다. 관계 회복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갖 희노애락을 함께한 동지인 부부 관계를 쉽게 끝내기는 어느 누구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함께하는 새로운 취미 만들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부부 상담을 고려해보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하기, 따로 또 같이 여행하기 등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특히 따로 또 같이 여행하기의 경우, 갈 때는 따로 가고 여행지에서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인데 여행의 특성상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대중화된 부부 상담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연의 끝 신호의 시작은 대화 단절이 가장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부부 상담을 통해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면 의외로 관계가 쉽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완전히 마음을 닫았거나 적극적인 노력을 해본 후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현실적인 결정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사는 조론을 그 대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